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세스 고딘의 The Deep이라는 책이에요. 이 세스 고딘이라는 분은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전략가인데요. 보랏빛 소가 온다로 완전 대히트를 치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분은요, 마케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베스트셀러를 뭐 여러 수십 권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미줄 읽기 있죠. 한 책을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책을 또 읽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위트가 넘치시는 게 뭐냐면 책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해놨느냐. 이 책은 정말 짧다. 짧은 책은 쓰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독자들이 그간 내게 많은 조언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배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적게 써라. 적게 써라.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얇아지고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나 큰 영향력 있는 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아까워서 북튜버 중에 이 책을 리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일 건데요. 왜 숨겨서 나 혼자 보고 싶은 책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낌없이 오늘 한번 펼쳐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다른 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요, 포기를 잘해라. 1등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 책 속에서는 온통 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막 졸라맨 같이 생긴 애가 이 밑에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 빠져 있잖아요. 여기를 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딥. 앞으로 딥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든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딥이 왜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까지 나와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첫 제목이 나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예요. 우리야 뭐 맨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죠, 그죠? 우리가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을 하나요? 보통은 그냥 인내하는 쪽을 선택을 한대요. 빈스 롬바르드라는 사람은요.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충고래요. 승자도 항상 포기한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을 포기할 뿐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포기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 세상에는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직업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당신을 이미 포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기업과 조직들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기대하고까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포기하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포기를 안 하고 그 어려운 딥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웅덩이를 딥이라고 부를게요.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만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이익이 따라오는데요. 맞잖아, 그죠? 상위 뭐 몇 퍼센트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잖아요. 일찌감치 반대로 포기를 하고 다른 일에 새로운 일에 노력을 쏟을 배짱이 있는 몇몇에게도 엄청난 이득이 있대요. 잘 보세요. 아주 조금만 더 밀어붙여서 완전히 상위권에 간 사람들과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일에 빨리 노력을 쏟을 배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서로 반대, 극과 극의 사람인데 이 두 부류만 굉장한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둘 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잘못된 일은 포기하라. 제대로 된 일은 끝까지 매달려라. 이것이 아니면 갖다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배짱이라도 가져라. 이 말이죠.
그 모든 책들이 너무나 막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매달려라, 포기하지 마라, 막 푸시하는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었는데 막 약간은 제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는 뭔가 좀 포기해라. 그런데 그 적정한 포기할 때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책이거든요. 약간 조바심을 가라앉혀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포기를 알아야 세상 최고가 된다. 라는 제목이에요. 대부분이 일자리를 놓친 이유는 과거 어느 지점에선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뭐 로스쿨 이런 거는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한 거는 학교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바로 세상에 나와서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을 포기한 거예요. 이 책은요, 포기에 관한 것인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때로 포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관리하는데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때때로 포기야말로 가장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 현명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에다가 다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 이것을 바로 알고 딱 집어서 끝내는 거. 제가 아이스크림을 예로 한번 들게요. 아이스크림 1등부터 10위까지 한번 매겨보세요. 나에게 1등 아이스크림은 뭘까요? 무슨 맛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래요. 1등. 그 다음이 초콜릿, 그 다음에 뭐 버터 피칸, 먹어보지도 않았네. 딸기 맛, 5위는 나폴리탄, 6위는 초콜릿칩, 뭐 프렌치 바닐라, 쿠앤크 있죠. 쿠키앤크림, 퍼지, 뭐 리폴, 그 다음에 뭐 프랄린,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스크림들이네요. 자, 1위 아이스크림은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잘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보통은. 그런데 아니래요. 지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1위는요, 2위와 엄청난 간격 차이로 1위를 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2위부터는요, 2, 3, 4, 5, 6, 7, 8, 9 전부 다 바등바등 거기서 거긴 거예요. 비슷비슷한 차이로 그 순위가 매겨지고 1등과 어마어마한 차이만 딱 나는 거예요. 승자는 언제나 크게 이긴다. 시장이 승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레코드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어떤 경제 원칙에서도 1위는 굉장히 간극이 크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알짜배기 수익이며 그것은 순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1등이 중요한 이유. 따단. 당신이 만일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막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암에 가장 권위가 있다는 사람을 막 수소문해서 찾아서 얼른 그 최고의 의사한테 달려가야 그 암이 승산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새로운 도시에 여러분이 방문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 레스토랑이나 가서 음식을 먹을 건가요? 아니죠. 그 나라를 가기 전에, 그 도시를 가기 전에 뭐 책자라도 찾아봐서 맛집 탐방을 막 해가지고 우리는 그 집에 가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팀원들을 만일에 새로 뽑을 때도 아무 이력서나 가져오라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아니죠. 굉장한 쟁쟁한 후보들만 추천사를 딱 달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만 딱 뽑는 거죠.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한정돼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최고의 수준으로 탁 뽑아내는 거. 선택의 폭을 확 줄여서 뽑아내는 거래요. 그러니 우리가 1등을 안 뽑겠어요. 뭐든지 업계 1등을 먼저 눈이 확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더 투자해가지고 조금 얻는 식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최고가 된 사람만 탁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등이 진짜 중요한 이유. 정상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소수만이 올라갈 공간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 희소성은요, 이 정상에 서는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수를 사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막 특정 브랜드를 사겠다고 막 이 슈퍼 저 슈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생수를 꼭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 생수가 없으면 뭐 다른 생수도 그냥 고르고 뭐 아무거나 일단은 마시잖아요. 그런데 샴페인이라면 이야기가 또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샴페인은요,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굉장한 샴페인, 딱 1위, 2위, 뭐 돈페리뇽 같은 거, 그죠?
정상에 있는 브랜드를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럼 이런 희소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이 희소성을 만드는 건 바로 시장이 막 쳐놓은 장애물들과 이 사회가 쳐놓은 장애물들로 그 희소성이 결정이 된대요. 경쟁자들이 막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데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저 멀리서 막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다 걸러지고 진짜 최고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따단. 자,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은요. 이 최고라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애들한테는 아빠가 최고, 사회 나가면 아빠 최고 아니거든요. 그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쪽은 내가 아니에요. 최고라는 걸 결정하는 쪽은 소비자 쪽이거든요. 세상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소비자의 세상에서 최고가 되란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장 비싼 값에 그 소비자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게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세상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의 분야가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아주 그 1위가 되겠다는 그 적절한 무언가를 잘 선택해서 끝까지 해내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아까 세세하게 많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거기 각각에 걸린 판돈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길에서 좌절을 느꼈다면 이제 당신은 필요한 것은 무언가 포기하기 시작하는 일이래요. 무한대의 문제. 따단. 무한대의 문제점은 이 세상에 무한대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무한대에 육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뭘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뭐 가장 싼 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죠? 무한대의 제품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 선도 제품을 선택한대요. 시장 선도 제품 알죠? 이 업계 1위를 하는 제품.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신발을 사려고 신발만 검색하면 막 그 페이지 수가 1500개도 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1500개를 밤새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900개까지는 볼 수 있어. 근데 1500까지는 못 가거든요. 그 페이지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안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선두 그룹 안에 들어야 뭔가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두 그룹에 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집고라도 그 선두 그룹 안에 끼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죠.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제목이에요. 그 입사 지원 원서를 내놓고 이제 세일즈맨이 됐어요. 그 중에서 거래를 트려고 엄청나게 안달을 해놓고는 관리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해온 환자에게는 새로운 약을 처방을 했어. 그러면 그 처방을 한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여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의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보지도 않고 안주해버리는 패턴. 최고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애를 쓸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특히 다른 부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잘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막 타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주장을 꿋꿋이 할 수 없고 그냥 막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한다는 거죠.
언제 포기하고 언제 안주하기를 거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한대요. 학교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 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에 잘못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고루 다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보통 대학교에서 성적표를 딱 받으면요. 막 A, B, A 막 이렇게 나가는 성적표 좋아하잖아요. 약간의 B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뭐 A는 하나야. 그런데 나중에 뭐 F, C, D 막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뭐 C. 아이고 저런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군. 막 이러면서 그죠? 당신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일까지 두루 잘하는 사람을 찾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당신의 회계사가 운전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모두 잘하고 이렇게 막 바라봤던 적 있으세요? 시장이라는 세상은요. 그 보상이 이런 평범함, 뭐 약간씩 평범하게 잘하는 그런 거 말고요. 독보적으로 잘하는 비범함에다가 그 보상을 주는 거지 나머지 거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 쭉 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일단 건너뛰어라 이러잖아요. 이거 나중에 풀어 나중에 그냥 건너뛰어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충고래요. 모르는 문제마다 건너뛰다 보면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최고로 알려진 사람들은 이 모르는 문제를 막 파고들어서 풀어내는 것에 완전히 전문가인 사람, 그런 사람이 슈퍼스타인 거죠. 어려운 문제를 건너뛰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회사가요. 위치도 좋지 않고 고객센터도 없고 안내책자도 없어요. 어떤 부분은 신경을 잘 쓰지 못해요. 아까 말했듯이 고객센터도 없고 안내책자도 없고 뭐 위치도 안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회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 회사가 어느 골목길에 들어앉아 있던지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그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번 제목은요. 포기를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예요. 이분은요. 성공과 포기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놓고 싶다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지만 더 노력하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훈련받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간곡히 충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것, 만일 성공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이라면 왜 당신의 조직보다 의욕이 덜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성공을 하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보다 재능이 덜한 사람들이 왜 당신보다 성공을 하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포기의 구조를 알아야 된대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포기해야 함을 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하는 조직의 비밀은 전략적 포기를 한다는 데 있죠. 근데 마구잡이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하는 것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들이 파멸하는 원인은요. 반사적 포기와 연속적 포기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 여기서 포기해야겠어. 그냥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기하기도 귀찮을 때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모든 것은 다 실패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포기에 유혹당해서는 안 되는 상황과 포기해야만 하는, 포기해 마땅한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넘어서야 할 첫 단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노력을 쭉 하고 있어. 성과도 계속 나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쑥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딥이라는 곳이에요. 뭘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쑥 내려가는 구간.
무조건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가 있어요. 최초에 배우는 며칠 동안은 너무너무나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신이 나서 막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피아노를 해도 막 너무 재밌어. 나비야 나비야 할 때까진 재밌죠. 근데 막 갑자기 막 소나타 소나티네 막 이런 거 들어가고 막 체르니 뭐 몇십 번 올라가면 너무나 하기 싫은 구간이 있어요. 정말 너도 나도 다 그만둔다는 마의 구간 체르니 30번. 전부 다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걸 딛고 올라가는 사람은 체르니 40번까지는 쳐요. 그죠? 그걸 더 딛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 아닌 사람은 정말 취미이지만 너무나 고급지게 가져가는 거죠. 딥은요, 어떤 일의 시작과 그것의 숙달되는 지점 사이에 놓이는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바이엘 상학원과 체르니 30번 사이에 있는 그 간격, 멀고도 한 1년 넘게 걸리지, 2년 정도 걸리잖아요. 애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사이에 길고 지루한 과정이 바로 이 딥이에요. 그런데 이 길고 지루한 과정은 사실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볼까 하고 돌아갔다가 절로 가면 빨리 갈까 싶어서 돌아가 봐야 다시 이 길을 그대로 정주행해야지만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길보다 더 빠르게 데려다 준다.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가장 머릿속에 띵 하고 느꼈던 게 바로 영어 공부예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이트를 다 뒤지고 블로그를 다 뒤지고 온갖 곳을 다 봐도 다 똑같은 말이야. 별거 없어. 근데 그 내용인즉슨 전부 다 그냥 꾸준히 원서를 읽으세요. 뭐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되게 길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야. 이게 무슨 빨리 가는 길이야.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또 무슨 분명 길이 있을 거야 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런 방법을 발견했다고 한들 그걸 하느냐? 안 하죠.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거야. 하지도 않아. 그거를 어려워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길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게 영어잖아요.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딥은요, 스키를 타거나 패션 디자인에서 아주 쉬운 초보적인 기술과 왜 우리가 옷 만드는 걸 배워도 처음에는 뭐 그냥 패턴을 좀 배우다가 나중에는 수치 계산해가지고 막 패턴을 만드는 걸 배우거든요.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누가 만들어둔 본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그냥 제작을 하는 게 낫지. 제가 막 뭐 바스트 뭔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미치도록 아픈 거예요. 그 전문가적인 기술 사이에 놓인 그 간격이 바로 딥이에요, 딥.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딥을 넘어간다는 게. 딥은 당신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더 이상 포기할 사람 우수수수수 거기서 떨어지겠죠.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일련의 인공적인 차단막이다. 만일에 당신이요, 의과대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의과대 붙었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의예과라고 막 이제 막 나 이제 멋진 의사가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면 온갖 종류의 호의와 지지를 받게 된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동네 잔치를 열고 막 엄마 아빠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지루하고 힘든 유기화학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여기서 나는 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유기화학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느끼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산업박람회 회장 뭐 이런 데 가보면 막 수백 개의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업체들은 대부분 다시 볼 수가 없대요. 딥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그 몇 개 남지 않은 그 기업이라든지 사람들, 그 희소성이야말로 이 가치의 비밀인 거죠. 만일에 이 딥이 없으면요,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져요. 이 딥에서 다 걸러지고 나서 남아있는 그 소수가 희소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딥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딥을 견뎌내는 데 그치지 않아요. 막 그저 버티고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대요.
아예 막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가 막 이거 나는 못하겠어 이 팀 못 헤어나겠어 막 이러는 사람들과는 달리 막 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아예 그 규칙을 바꿔버린대요. 딥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래요. 딥은 강하게 맞설수록 빨리 사라진대요. 그 강하게 맞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오늘은 딥까지만 개념을 잡으시고요. 딥 말고 또 컬드색이라는 게 나와요. 컬드색이 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알아보고요. 좀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펼쳐지니까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용어들이. 하지만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행간의 뜻을 탁 새기시면요. 이거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업을 해가는데, 이게 뭔가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포기의 개념을 알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어, 다음 시간에 좀 더 좋고 깊은 내용으로 다시 올 테니까요. 우리 이 책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로 해요. 안녕!